굿모닝. 오늘도 왜 이렇게 추워요? 아침에 나오는데 많이 망설였습니다. 겨울 되니까 날씨가 아주 추울 때는 산에 사람이 확실히 좀 적은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뚫뚫 싸매고 나왔습니다. 무섭죠? 말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야 말이 그대로 잘 전달이 되니까. 오늘은요 살면서 종종 우리는 막 분노, 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열받는 경우 되게 많죠, 그죠? 근데 지나고 나면 화를 내고 나면 꼭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깔깔대고 웃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깔깔대고 웃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버럭 화내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 나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더라. 한번 열 확 받고 나면 너무 오래가. 그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게 오래 가잖아요. 요즘은 뭐 거의 젊었을 때는 그 화는 왜 에너지인가? 젊었을 때는 뭐 화도 잘 나는데 요즘은 저는 젊었을 때만큼 그렇게 화를 잘 내거나 화 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노력을 되게 많이 합니다. 항상 이제 이렇게 화날 일이 생기면은 심호흡을 하고 이제는 그걸 알거든요. 한번 화나고 열받고 짜증나고 그런 거 하고 나면 꼭 후회를 하더라. 그거를 이제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의 요령이 생겨서 이제 조금은 덜 화를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화내고 나면 꼭 후회되지 않으세요? 네. 내가 또 이렇게 화를 낸다는 것은 나만 화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만약에 대상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버럭 화를 내고 나면 그 후유증은 더 크죠. 혼자 내는 화보다 더 크지. 상대방의 마음에 확 그냥 상처를 낸 거잖아요. 그게 덜어는 이제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오래 가고 그 상처가.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 화를 안 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진 않아. 어떻게 쉽겠어요? 당연히 안 쉽지. 그리고 차라리 내가 조금 손해보고 상대방을 좀 그냥 이겼다라는 상대방이 기분 좋게 해주고 내가 좀 손해보고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거라면 저는 차라리 그 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그 후유증이 너무 크다는 것을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이게 그 화를 주고받는 대상이 타인일 때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뭐 그런 일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뭐 안 보면 말지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대상이 가족이라면 그거는 또 좀 다른 문제 아닌가요?
또 가족 중에서 그 대상이 자식이라면 그건 더더욱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 사실은 가깝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어찌 보면 가깝다라는 이유로 부부 사이가 가장 화를 쉽게 내고 또 부부 사이에는 서로가 공존해야 된다라는 무언의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잘 풀어지기는 하죠. 저도 부부싸움 해봤죠. 부부싸움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어. 근데 지나가 보면 부부싸움이 됐든 아니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부부싸움이 아무리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만 안 하니만은 못한 것 같아. 저의 기억을 되돌아보면 부부싸움을 안 하니만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꼭 싸워야만 그게 해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화로도 해결할 수 있고, 물론 대화를 안 되니까 화를 내고 열받고 싸우는 거겠지만, 그게 또 지나고 보면 그 시간만 살짝 좀 피했으면, 그죠? 예.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싸우진 않았을 텐데, 뭐 그런 생각 들잖아요. 예, 막 격했던 감정이 격했던 그 순간만 살짝 좀 비켜나면 하루 좀 지나서 그때를 못 참고 폭발을 해버리면 꼭 나중에는 후회만 남고, 그게 설령 다시 치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상처는 남아 있거든요. 자식하고의 관계는 좀 더 심각하죠. 사실 저는 가끔 그래요. 저도 자식하고 뭐 이래저래 갈등이 여러 번 경험이 있죠. 예. 완벽하게 그런 갈등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까? 있죠. 물론 지금은 당연히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싸움은 있잖아요. 어떤 이런 갈등은 너무 오랜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가 않아. 왜냐면은 그런 그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또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그게 꼭 긍정적인 생각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죠? 저는 이제 와이프하고도 그렇고 자식하고도 그렇고 또 제3자하고도, 제3자를 일단 오늘 좀 적어놓더라도 저는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정말 이제 그 가장 그런 거잖아요. 부부라든가 부모 자식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편하게 생각하고 만만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과장치 없이 좀 쉽게 폭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근데 그게 지나고 나니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글로 쓸 때는 카톡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카톡 할 때는 아들 딸하고도 마찬가지고 와이프하고도 마찬가지고 가급적 존댓말을 씁니다. 이게 글로 존경해서 존댓말을 쓴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반말로 이렇게 착착착착 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 서열 의식 속에서 내가 꼭 갑질하는 것 같은 느낌. 아무래도 반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우리 아들 딸하고도 이렇게 기분 좋을 때는 왜 서로 반말하잖아요. 이제 아빠 어쩌고 그래 이러고 반말하잖아. 근데 그 반말이 이제 이렇게 늘 평소에 반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언짢은 이야기를 할 때 또 반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되더라고. 그래서 뭐 평소에 깍듯하게 존댓말을 하고 그러진 않아요, 저희는. 그렇지만 그래도 글을 쓸 때는 제가 항상 존댓말을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와이프한테도 그렇고 자식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야 조금 이렇게 감정이 항상 좀 뭐랄까 절제되고 표현 방식이 어떻게 보면 그 자식들이 이제 다 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존재들이 자식들인 것 같아. 그러잖아요. 그럴수록 조심해야죠. 사실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모하고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긴다. 막말로 서로 안 보기로 했다. 누가 큰 손해예요? 부모가 손해 아닌가? 자식들은 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부모님이 지금 생존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모 또는 뭐 노부 연로하신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으세요? 저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99 이제 되셨는데 뭐 어머니가 보고 싶겠어요. 근데 그걸 알죠. 어머니는 저를 보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자주 가는데 내가 명확하게 얘기해서 내가 우리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나를 보고 싶어 하시니까 보여드리러 가는 거죠. 가면 뭐 67이나 된 이 아들을 그냥 얼굴을 만지면서 아이고 우리 성식이 하는 그 모습이 내가 내 자식을 대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우리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식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보여드리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식이 갈등이 생기면 손해를 보는 사람은 부모지 뭐. 자식이야 에이 몰라. 그냥 시체말로 부모가 많은 유산이나 남겨준다 그러면 그냥 잘 보이러 갈까? 뭐 굳이 뭐 미안합니다. 극단적으로 그냥 표현을 했어요. 다 그런 건 당연히 아니지. 근데 참 이 시점에서 전 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오늘도 이제 어제서부터 2박 3일로 우리 집에 누나 넷, 형 하나, 나 이렇게 6남매인데 누나 넷이 여행 갔어요. 자주 갑니다. 누나들은 강릉으로 2박 3일 여행 갔습니다. 얼마나 재밌겠어요? 80이 다 된 큰 누나하고 70대 이제 막내 누나하고 그 사이에 이렇게 4명이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는데 그래서 저하고 형이 둘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어머니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저희 가족이 이렇게 유난스럽게 사이가 좋았던 이유는 다른 거 하나도 없고 어린 시절 그 가난한 삶 속에서 서로 공유했던 경험과 시간을 공유했던 그런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요즘 참 이 시대를 보면서 안타깝게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라는 이유로 가족 간에 함께 할 시간이 너무 없어. 요즘 우리 아이들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나이 들어서도 사이좋게 지내는 가족들, 부부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어서 오랫동안 사이좋게 지내는 가족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함께 했던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다 사이좋게 지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어떤 공유했던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 초, 중, 고, 대학교 다니면서 오로지 공부만 하고, 엄마는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정신없고, 그렇게 갖고 대학 가고 또 직장 가고 그러면 또 정신없이 바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살갑게 지내기가 그게 쉬울까요? 제가 보기에 그거 참 쉽지 않아 보여요. 주변에도 보면은 유난히 가족 간의 그 관계가 좋은 그런 가정들, 그 좋은 가정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공유했다라는 겁니다. 같이 여행도 다니고, 같이 고생도 하고, 같이 뭔가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도 이렇게 사이가 좋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의 현실을 보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공부만 하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가족관계들이 그다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주변에 많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자,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 했었던 사람은 서로 코드를 읽는 법을 알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응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반응하고. 오랫동안 함께 했던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식한테 쉽게 말하고 쉽게 대하고, 그러면 이제 다 큰 자식들은 부모가 자기를 아직도 어린애 취급한다 그러고, 그걸 명령이라고 받아들이고 갑질로 받아들이고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이제 세대차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참 어려워. 참 어려워. 정말 어려운 문제 그거. 어찌되었든 자기의 감정을 경영할 줄 아는 사람, 화를 쉽게 내지 않고 나의 감정을 잘 조절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정말 뭐를 해도 잘하는 사람인데,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이제 저의 경험을 빗대어서 또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막 화를 훅 대고 그렇게 화를 낼 때는 항상 왜 화를 내요? 라고 물어보면 화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났다. 즉 화가 난 이유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나한테 화가 났어! 이런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열받았다.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화가 났다. 누구의 탓으로 돌리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비록 상대방이 조금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있고, 그런 쿠션 장치가 되어 있으면, 범퍼링을 할 수 있으면, 자동차에 범퍼가 있는 것처럼 상대방이 설령 나한테 쿵 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범퍼가 내 차에 있으면 그 충격이 나한테 크게 오지 않는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감정이 격하고 막 이런 것은 비록 원인 제공을 상대방이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화를 낸 것은 나 때문이지 상대방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원인 제공을 해도 내가 그렇게 격하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런데 내가 내 감정을 경영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열받아서 확 그냥 올라오는 거죠. 그죠? 그만큼 내 마음에 여유가 없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나고 보면 그래. 내가 조금 마음에 여유가 있고 그걸 품어낼 수 있을 정도의 그릇이 되면 시간을 좀 벌어서 얘기한다거나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저는 제가 이제 유학사 아빠잖아요. 보면 이제 학부모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끔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 그렇게 화를 낼 일도 아닌데 막 짜증스럽고 이렇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냥 들어줍니다. 그냥 들어주고, 왜냐면 고객이니까 들어줘야죠. 그래서 속으로 생각해요. 아니 이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인가? 아닌데. 근데 이제는 제가 나이가 조금 되니까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뭐가 보이냐면 이분이 부부싸움을 했나? 뭐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몸 상태가 좀 안 좋은가? 이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이 아닌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냥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 상대방이. 그냥 진지하게 들어줍니다. 그리고 좀 안쓰럽게 생각을 해. 뭔 일이 있나 보다. 근데 여지없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미안하다고 꼭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일이 있어 보면. 그 얘기는 뭐예요? 화를 내는 것은 꼭 상대방의 문제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없습니까? 여러분 막 짜증이 나. 지금 뭔가가 불만이 있어. 나 개인적인 문제로. 근데 뭐 커피를 시켰는데 상대방이 커피를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노 시켰는데 뭐 라떼가 나왔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 사실은. 뭐 그 정도야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근데 아주 작은 것에도 그냥 막 폭발해버리는 그런 경험 있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막 마음속에 불만이 있고 뭐가 있으면 어디 누가 나 걸리기만 해봐라. 이때 걸리면 나 폭발한다. 뭐 그런 거. 지나놓고 내가 생각하면 내가 그까지 작은 걸로 왜 그때 그렇게 화를 냈지? 그 사람한테 되게 미안하네. 뭐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생각하자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나는 내 자신은 화를 내지 않도록 감정을 늘 조절하고 경영하는 거죠. 감정을 경영하고. 왜냐하면 화를 내고 나면 항상 100% 화낸 사람이 무조건 손해야. 저의 지난 경험으로 봐서는 그래요. 화내고 나면 꼭 후회해. 그게 화를 안 내고도 해결할 수 있거든요. 화를 내고 나면 아이가 좀 내 스스로가 나중에 돌이켜보면 왜 이렇게 나는 모자라고 좀 이렇게 품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품이 없이 사는 사람, 그 말이 딱 맞는 말이네. 막 욱욱 화를 내는 사람 보면요, 저는요 참 사람이 가치가 떨어져 보여. 제 말이 틀리나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격이 있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럭부럭 화 안 내요. 그런 사람들은 좀 심하게 얘기해서 좀 싼티나 감정 경영을 못하는 사람처럼 보여. 그러니까 나는 내 스스로는 화를 그렇게 내지 않기로 하고, 반대로 상대방이 또 화를 내거나 그러면은 우리 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 사람은 개인적으로 조금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뭐가 좀 안 풀리고 짜증나는 일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좀 들어주자. 물론 쉽지 않죠. 당연히 쉽지 않지.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조금 편하잖아. 내 마음이 조금 편하잖아.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또 자식들한테, 우린 주로 부모니까 자식들한테도 너무 만만하다고 해서 막 화내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가급적 존댓말도 좀 섞어 쓰고. 나는 그래. 나는 서로 반말하면 나도 다칠까봐, 나도 마음 상할까봐, 내 마음 상하는 게 싫어서 저도 이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여간 조심해야 되는 관계이면 틀림이 없어. 그렇죠?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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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